서울시립대학교 2015학년도 수시대비 모의고사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3개의 문제를 출제를 했고 문제 2번에는 도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4학년도와 문제의 패턴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의고사에서는 자율과 타율이라는 전통적인 주제를 토대로 해서 역시 문제 1번에서는 중심 지문을 요약한 뒤 그리고 이와 다른 입장의 제시문을 서술하라, 역시 요약해서 분류하라 이런 뜻이 될 것이고, 문제 2번의 도표는 다면 해석의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동일한 도표가 어떻게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적용하라. 그리고 문제 3번에서는 역시 모든 제시문을 활용해서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은 지지 논거로 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제시문은 비판하면서 종합적인 선택적 견해를 서술하는 문제 이렇게 출제를 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배경 지식에 탑재된 법의 양면성에 대한 내용을 들어두시게 된다면 논의를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시문의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가에서는 자율의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장자는 말 전문가인 백락이 자신의 기준만을 내세워 결국 말을 해치고 도공이나 목수가 각종 도구를 활용함으로써 지능이나 나무가 가진 본성을 해치고 있음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을 통치하는 이론 역시 마찬가지라면서 성인이 나타나서 애써서 인을 행하고 허둥지둥 의를 행하게 되자 천하 사람들이 비로소 의심을 품게 됐다고 비판하면서 일체의 인위적 외부 질서에 얽매이지 않는 자신의 본성을 지켜라. 따라서 인간 그 자체의 본연의 모습을 유지하라, 이런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 지문 나에서는 타율의 키워드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국방이나 가로등과 같은 공공재 예를 들어서 경제활동에 정부가 개입하고 있는 그러한 사실을 옹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 재화는 공동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정상적인 공급, 수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강제함으로써 이를 원활하게 공급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고, 이로 인해 공동체 전체의 효용성도 높아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다에서도 타율의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이란 권력 투쟁 속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정돼야 한다는 이러한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을 하면서, 법률은 모든 시민에게 있어서 좋음을 구현하도록 제정돼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바로 외부 규칙과 타율의 필요성을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라 안에서 권력을 지닌 통치자는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정의와 선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인위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잘 따르고 지킴으로써 올바른 나라를 만드는 책임을 지닌 사람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라에서는 자율의 키워드를 읽어낼 수 있는데, C보다는 존칭의 의미를 갖는 님의 문법적 기능이 실제 대중 사이에서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한국어 사전으로 대표되는 전통어법이나 규범 문법의 틀은 이러한 실제적인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과거의 것을 여전히 집착하고 있다, 과거의 모습에 빠져 있다, 이러한 사실을 비판적으로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통 명사 뒤에 붙어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쓰임새였던 님이 언중에 의해 고유명사 뒤에도 붙기 시작하고 인터넷 공간에서 인칭 대명사로 다양하게 확대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용법의 변화를 한국어 사전은 철저히 외면함으로써 바로 규칙이 현실을 담아내지 못한다, 이러한 사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님도 국어 사전에 의하면 임이라고 해야 하지만 이는 언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전 교과서가 담고 있는 인공어와 언어 현실 간의 괴리는 언어의 변화가 규범 문법이라는 외적 조건에 강제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시문마에는 도표가 출제되어 있는데 이 도표는 다면 해석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표 1을 보면 전반적으로 남편 부모에게 소득 이전을 행한 비율이 아내 부모에게 소득 이전을 행한 비율보다 높다는 사실로부터 가부장적인 질서를 엿볼 수 있지만, 마찬가지 맥락에서 도표 1을 보게 된다면 연간 소득 이전 평균 금액을 살펴보면 소득 이전 금액 또한 남편 부모에게 이전한 금액이 아내 부모에게 이전한 금액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표 2에서 남편 부모, 아내 부모의 가구 소득을 비교해 본다면 남편 부모의 가구 소득이 평균 300만 원 정도 더 적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는 형평의 원리가 작용한 것이지 가부장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식의 해석이 역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 1번과 2번에 대해서는 예시 답안 확인하겠습니다. 문제 1번에 대한 답안입니다. 가와 견해나 관점이 다른 제시문은 나와 다이다. 제시문 가는 인간 본성의 인위성을 배격하고 자연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인간의 행위나 의사결정 또는 사물과 사태의 운동에 있어서 강제성, 구속성, 타율성 등을 거부하고 자율성, 자유의지, 자동성을 옹호하는 관점이다. 전체적으로 한 3분의 1 그리고 나머지 제시문의 요약을 3분의 1, 3분의 1 하면서 뒷부분에 다른 부분이 무엇이다 이러한 식을 요약해서 덧붙이는 그러한 답안 형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시문 나와 다는 행위 또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강제와 구속을 옹호하는 입장을 견지한다. 제시문 나는 시장 자율에 맡겨두었을 경우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강제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시장 자율에 맡겨두었을 경우 비정상적인 공급, 비정상적인 수요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국 시장의 자율보다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강조, 제시문 가의 관점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제시문 다는 한 나라 안에서 정의로움을 유지하는 것은 법률의 제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전체의 선을 목표로 제정되지 않은 법률은 부정의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인간에게 있어서 좋은 삶이란 인위적으로 세워진 법률에 의해서 구현될 수 있다고 전제, 자연적인 것을 고쳐서 인위적인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제시문 가와 상반된 입장이다. 문제 1번에 대한 답안입니다. 문제 2번입니다. 주장이 동의하는 입장의 경우 도표 1과 2를 보면 전반적으로 남편 부모에게 소득 이전을 행한 비율이 아내 부모에게 이전을 행한 비율보다 높고 금액 또한 남편 부모에게 이전한 금액이 아내 부모에게 이전한 금액보다 크다. 도표 2에서 양가 부모의 소득 수준을 비교하고 있지만 이러한 행태를 설명할 만큼 크지는 않다. 이 부분의 해석이 서로 달라지는 부분 주목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남편이 장남인 가구를 제외하였고 상대적으로 젊은 가구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에 대한 소득 이전은 남편 부모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우리나라가 아직도 유교적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권위와 관습이 지배하는 사회라는 증거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의 답안지입니다. 1과 2를 보면 전반적으로 남편 부모에게 소득 이전을 행한 비율이 아내 부모에게 소득 이전을 행한 비율보다 높고 금액 또한 남편 부모에게 이전한 금액이 아내 부모에게 이전한 금액보다 크다. 그러나 도표 2를 보면 역시 해석이 달라집니다. 남편 부모의 가구소득이 아내 부부의 가구소득에 비하여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남편이 장남인 가구를 제외하였고 상대적으로 젊은 가구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므로 전통문화의 영향은 최소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남편 부모에 대한 소득 이전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금액도 큰 이유는 이러한 양가 부모의 경제적 차이를 반영한 부부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아직도 유교적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권위와 관습이 지배하는 사회라는 증거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러한 답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 3번은 간단한 서술의 키워드만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정부의 개입에 찬성한다면 제시문 가는 비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시문 가에서는 외제적 기준을 두는 것은 사물의 본성을 해칠 뿐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사물에는 고유한 본성이 있어서 본성에 따르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성격, 혈통, 문화 그리고 이해관계 등이 제각각인데 이것을 모두 자율성에만 맡긴다면 그로 인한 혼란과 대립 마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의 주장은 현실과의 괴리를 보여주는 이상적인 생각에 불과하면서 현대와 같은 거대 사회 속에서 인위적 질서라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주장을 전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어디에 예술에 그대로 적용해서 예술도 오늘날 산업과 경제적 부의 창출이라는 예술 외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에 예술 산업화려는 정부의 조치 역시 불가피하다 이러한 서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대신은 나는 지지해야 될 논거가 될 것입니다. 예술은 인간 공동체의 효용 혹은 행복, 세부적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개인의 효용 혹은 행복을 위한 것으로 그렇다면 예술 역시 인간 공동체 혹은 개인의 효용과 행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되고 이러한 관점에서 나의 제시문은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공동체 전체의 효용과 행복을 높이자는 입장이므로 이를 그대로 예술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서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심은 다는 지지 논거로 활용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행동할 때 나라 안에서 올바름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통치자마저도 제정된 법률을 통해서 봉사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는 전체의 올바름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따라서 예술가도 시민으로서 자신의 예술 활동을 올바르고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하며 결국 경제적인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을 위해 예술 활동을 산업화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정당하다. 이러한 서술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라는 역시 비판의 논거가 될 것입니다. 언어가 언중에 의해 자연스럽게 변화해 가는 것을 국어의 규범 문법으로 완전하게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사물에 이름을 붙이거나 외래어를 국어로 순화하기 위해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국어의 일반적인 규칙을 모두 무시한 채 만들게 된다면 그것은 언중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일정한 문법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세대 간의 소통 또한 단절될 것이고 이를 예술에 적용하게 된다면 예술도 예술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예술 이외의 목적에 의해서 규제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며 이러한 이유에서 예술의 산업화를 통해 예술을 경제적 이익 추구라는 목적에 의해서 규제되도록 한 정부의 조치는 정당하다. 이러한 서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 개입에 반대하는 경우입니다. 가는 지지 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자적 기준을 두는 것은 사물의 본성을 해친다. 예술 역시 정부가 내세우는 목표의 설정이나 대책 등 외자적 기준에 따르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예술성 및 예술의 감동이라는 본성, 예술의 본질의 가치를 훼손하게 될 것이다. 예술의 본성은 예술이 외재적 기준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발현된다. 이러한 서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재심은 나는 비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개입 및 강제 효과는 공공재 시장에 국한된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고 인간 사이 모든 활동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식의 반격의 포문을 열고 난 뒤 예를 들어 과거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들은 집값 안정과는 거리가 멀게 집값을 폭등시키거나 오히려 전셋값 등을 올리는 이러한 정부 실패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정부의 개입 및 강제가 반드시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한다고 할 수 없고 정부 실패의 현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만큼 예술 역시 정부의 개입 및 강제보다는 시장의 자율적인 그리고 예술가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서 발전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을 서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심은 다는 비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다에서는 올바르고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통치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민들이 제정된 법률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고 시민에게 자유를 허락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법에 의한 통치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모든 가치에 선행하기 때문에 예술은 정치의 문제와는 다른 독립적인 지위와 영향을 가진다는 이러한 반론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나 법률 같은 외부적 요인들이 예술을 통제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개인의 삶을 통제하게 되는 것이고 예술가의 자유로운 활동조차도 어떻게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창조성이란 예술이 본연적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이러한 비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지지 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중들이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 다양한 언어 문화의 창의성을 실현하는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예술 또한 어떻게 자율성 속에서 창의성을 실현하는 것이지 경제적 이익 추구라는 이러한 목적에 종속시킨다면 예술의 본질인 창의성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서술을 라를 토대로 전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명 마칩니다.